네, 최근에 김정은 제1위원장만을 위한 찬양가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장군 찬가, 또 영광의 사열행진 등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김석향 교수 그리고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와 함께 김정은의 찬양가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면서 우상화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정은을 찬양하는 찬양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김정은 장군 찬가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선보인 김정은의 찬양가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해서 조선중앙TV 방송으로 보도가 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제목이 그야말로 김정은 장군 찬가인데 이 기존의 장군이라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만 쓰던 호칭인데 이번에 김정은 장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에서 그 장군이라는 용어가 김정일만 썼던 거는 아니고 백두산 3대 장군이라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엄마인 김정숙.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장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장군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군대에서 보통 우리가 별 하나만 달아도 장군이잖아요. 예. 그 장군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차수 뭐 이렇게 하지 장군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강산에서 한참 우리 관광객들이 다닐 때 우리 쪽에서 그 안내 요원이 장씨성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 제 이름이 뭐 장모모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그렇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장군아 이러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장군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장군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런 일도 있을 만큼 장군이라는 용어는 이 세 사람 백두산 3대 장군한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이제 네 사람 됐네요. 김정은까지 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백두산 3대 장군처럼 거의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위치에 자기 위치도 슬쩍 밀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군이라는 칭호가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서서히 지워 나가고 뭐 홀로서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참 패널분들 나오시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드리는데 김정은 체제가 이제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반대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네.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시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 지우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엇이냐 생각했는데 저는 지우기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이 우상화 작업 이것을 완전히 하나의 어떤 공식화되고 완결된 모양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뭐 애들을 배워주기 위한 혁명활동 그 역사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의 지적을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행사를 할 때 먼저 북한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면 먼저 앞에서 노래 한 번, 뒤에서 노래 한 번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합창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김정은 장군인 이 노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지냐는 것은 우상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결되는 마지막 그 결속되는 한 가지 틀로서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김정은 찬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북한의 모든 행사들은 이제 앞에서는 뭐 김일성 장군이 노래가 불러지고 끝날 때는 막 김정은 찬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이것은 결국은 이 속도를 보면 말이죠. 김정일이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만든 것은 거의나
자기가 그 중앙당에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10년 훨씬 뒤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는 예. 거죠. 근데 이 김정은 지금 아주 급히 서두르요.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빨리 세뇌 우상화 교육을 결속해서 사람들이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뭐 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쨌든 하는 마음이 겁니다. 좀 급했던 거네요. 그렇죠. 너무 이제 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찬양가 만들기가 우상화 노래 만들기가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찬양가 신곡들이 발표된 게 공은 국가합창단 공연에서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두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군인들 남성 군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조직이죠? 예, 지금 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군의 어떤 협주단, 군의 예. 예술단을 북한에서는 특별히 협주단이라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 그 안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한 개 단 노래만 하는 남성들로 되어 있는 남성 합창단이었죠. 그런데 이 단체가 또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남성 합창을 가지고 아주 많은 인원들이 합창을 해가지고 선전적 효과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북한이 92년도에 만들었고 92년도에 공군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김정은을 우상하는 노래들이 착착 나오니까 사람들 그거 따라 다르고 상당히 무게 있고 박력감 있게 안겨오는 게 저희도 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98년도에는 협주단의 부속이 아니라 국가 공군 합창단으로 다 군복을 입었는데 국가 공업 합창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의 노래도 아주 강범하게 이제 하면서 북한의 우상화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부대가 그 공군 합창단이 이번에 예. 김정은 장군의 창간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좀 무게가 있고 관록이 있는 이런 음악 조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노래에 대한 의미가 좀 이렇게 커지는 이런 걸 이제 네, 네. 알기로는 이 예. 조직이 조선인민군 소속이거든요. 네. 조선인민군 공군 국가합창단이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하면 매일 오후 5시에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 방송 시작할 때 보면 노래가 북한 애국가가 처음에 경음악으로 나오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또 이제 경음악으로 나와요. 나오고, 그래서 예. 그 김일성 얼굴이 요만할 때부터 이렇게 크게 화면에 나올 때까지 예.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일하게 가사를 붙여서 합창을 하는 게 김정일 장군의 노래였어요. 김정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가 북한 애국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 다음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합창이에요. 마지막 곡만. 근데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의 남자들이 군복 입고 서서 그러게요. 그 굵은 저음으로 한꺼번에 예. 소리를 내면 저게 김정일 장군의 노래라는 생각을 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지 그 음이나 이렇게 그 낮은 형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은 되게 듣기 좋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되게 단순하고 따라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있으면 금방 따라하게 돼요. 흥얼흥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 효과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글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의도를 하고 그건 당연히. 기획을 하고 네.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 것 당연히 의도적일 같은데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찬양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김여정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선전선동부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예술인들이 이런 임무를 맡아서 하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직위나 그 사람의 맡은 임무나 그러니까 어느 기관 소속인가 뭐 이런 네. 게 중요한데 이 북한의 우상화 작업을 위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인민군 소속이든 아니면 무슨 그 당의 선전선동부 소속이든 아니면 말단의 어느 기관에 뭐 예를 들어 함경북도 도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저 사람이 한 작품이 굉장히 세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차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저걸 누가 하지? 라고 보시는 게 뭐 그러니까 그동안 잘 알려진 사람들이 했겠죠. 예를 들어서 김기담의 영향도 조금 들어가고 최근 들어 김여정의 영향도 뭐 있을 것이고 당연히 김정은이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 이거 듣기 좋아. 저거는 좀 고쳐보지 그래. 당장 바꿔야 되거든요. 누구 한 그 명이 뒤에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집단 성원들이 네.
그 뭐 200명, 300명 되는 인원들이 밤낮으로 한꺼번에 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인 거지 누구 한 사람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개인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 특별한 개인 그 사람의 창의성 이거보다는 그 집단 전체가 가장 효과적인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저런 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말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외예요. 예, 사실. 그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덧붙이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주민 그 예술인 작사 작곡가들이 엄청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인원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만일 이 가운데서 내가 쓴 노래, 내가 쓴 작사가 이제 나오는 김정은 장군의 찬가의 그 가사가 됐다, 네. 작곡이 됐다 이렇게 네, 되면 네. 이거는 완전히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아. 그런 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지 음악이 최고 어떤 경지라도 이용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이 절대적인 충성,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난 뭐 우리 어버이니까 다 우리 신이니까 뭐 충성해야 된다. 그 노예적인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우상화의 어떤 과정에는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 정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미술을 통한 영상을 통한 그런 또 영상 네. 정치도 있죠. 네. 이미지 정치도 있고 네. 선물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선물 정치도 있고요. 그다음 폭압 정치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정치는 사람의 예.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짧은 이야기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낯간지러울 정도의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고 음악을 장군 창가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대범하게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여정이 지금 선정부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 세 살에 이 김정은 세 살에 뭐 자동차 몰았다 해, 7살에 비행기 몰았다 해, 그리고 뭐 이런 거 막 쏟아내는 그중에 일반 사람이 그런 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김정은 창가가 이렇게 급속 부지부지까지 나온 것도 아마 그 김여정의 그런 어떤 입김이 그의 어떤 역할이 또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죠. 저는 사실 말씀을 듣기 전에 처음에 이 찬양가를 만드는 그런 직책이나 혹은 그런 곳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그 직책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그 올해 초에 있었던 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독일에 사는 동포가 이 찬양가를 김정은 관련해서 찬양가를 썼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재외 동포가 직접 이런 그렇지 곡을 않아요. 쓴 거거든요. 이거 이미 60년대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해외에서 혹은 재외 동포가 네. 뭔가 뭐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거나 무슨 찬양 시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제치고 지금 제 생각에 조금 있으면 김정은 화라는 꽃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꽃만 보더라도 네, 네. 김일성화라는 꽃을 64년도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예 전문가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란을 만든 거예요. 북한에서 예. 피우기도 힘든 네. 겨울철에 추워서 꽃 피우기도 그러니까요. 힘든데 예. 그런 꽃을 만들었고 뭐 김정일 화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바치고 이게 물론 공짜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이권이 있거나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네가 좀 만들어 보지 그래 뭐 이래서 한 게 있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부터 보면 저건 뻔히 분명히 북한 당국이 요청해서 만들었겠구나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감사의 편지들이나 네. 아니면 찬양하는 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제독 동포가 이런 찬양가를 보냈다 하는 거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저렇게 예측해서 한 치도 안 벗어날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대응하지 지금쯤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단지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촉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뭐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했던 작업이라면 지금은 이거를 뭐 1년, 2년 안에 뭐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뭐 이게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다른 면일 뿐이지 그렇게까지 새로운 거는 아니었어요. 네, 이 찬양가 그리고 우상화 노래의 어떤 작업 과정이나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북에 계실 때 이런 노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들려오면 따라 부르고 또 TV를 통해서 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동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도 저는 말이죠. 이 뭐 그 음악의 어떤 심취돼 있거나 그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운전 중에 이게 기분이 좋아서 무의식 중에. 한 부른 노래가 이제 그런 김정은 자가 들어간 노래예요. 예. 근데 그 땅에 있을 때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어느덧 뭐냐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어떤 뭐 거부감 이런 것들이 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자꾸 그런 걸 부르면서 지금 현실에 대한 그 뭔가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실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또 그냥 뭐 그 가사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엮어졌는가에 따라서 그런 거 희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노래만 실례드리겠습니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결국은 그 조국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노래를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 물결 넘쳐나는 곳. 그것은 조국이네. 이 절에서는 바로 그 조국이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예. 김정은 이렇게 되면 네, 네. 그게 아주 안겨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번에 청봉악단이라는 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신곡이 발표가 됐어요. 노동신문에 실린 그 악보가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제목이 영원한 메아리라고 하는데 역시나 김정은 찬양하는 가사로 일색입니다. 네. 도배가 돼 있는데 모란봉 악단의 역할처럼 이번에 만들어진 이 청봉 악단도 역시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고 또 알리는 역할을 여전히 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태생부터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직접 관여해서 만든 걸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청봉악단이 이제 가장 우위에 선 악단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 재밌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란봉악단이 지금 있거든요. 있는 상황에서 이 청봉악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청봉악단에는 예전에 뭐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뭐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그러게요. 참여를 그분들이 했다 왔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모란봉악단만 떴으니까 예전에 다른 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나한테는 언제 저런 무대가 오지? 나는 또 과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란봉 악단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이제 청봉악단이 떴단 말이죠. 예. 지금부터 모란봉 악단 소속의 사람들이 또 굉장히 심적 갈등을 겪을 겁니다. 열심히 분투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열심히 찬양가를 만들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안겨오는 내용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걸 다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람 예. 사는 세상 어디나 똑같은데 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관점도 참 재밌게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찬양가 이야기를 쭉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찬양가가 쓰이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가를 통해서 이제 김정은 체제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군중 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군중 무용의 배경 음악으로 이 찬양가가 쓰인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군중 무용의 배경 음악, 이 찬양가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처녀 시집와라든지 그다음에 좀 우둥불 타오르네 이런 좀 4분의 4박자 좀 즐겁게 그 어떤 스텝을 예. 쉽게 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음악들도 동원됩니다. 그런데 예. 가장 많은 거는 적어도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노래가 많죠. 근데요, 그냥 서서 앉아서 이게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가 안겨오는 거하고
노래에 맞춰서 몸을 율동을 하면서 할 때하고 그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도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군중무용 이제 할 때는 그 군중무용 할 때는 정말 그 광장에 꽉 차게 많은 그 청년 남녀들이 와서 춤을 추기 때문에 그 흥겨움과 그리고 노래 가사를 이제 그 정확히 더 새기도록 예. 이렇게 하기 위한 고도의 그런 선전 심리 효과까지 다 이제 타산하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이제 고안낸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북한의 그 이런 세뇌와 우상을 위한 세뇌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정교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저런 있죠. 순간에 또 네.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눈앞에 있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그 옆에 있거나 그러면 네. 이 군중무용은 폭댄스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파트너를 예. 바꾸면서 춤을 추거든요. 네. 진짜 뭐 효과 끝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절로 그 음악이 막 마음을 파고들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충성심을 다하리라 막 이런 결심이 쓴대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춤과 노래를 통해서 음악 정치. 세뇌, 네.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 최근에 보면은 2030 세대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사상 무장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상화 작업에 더욱 더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본주의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고 소위 알 거 다 아는 세대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세뇌가 된다고 해도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그 아까 알 거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소비 문화라든가 뭐 무슨 옷차림이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금방금방 따라가요. 그런 건 금방금방 따라가는데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20년, 30년이 큰 사람이 그 사고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북한에서 장사 활동을 해서 자기가 소비 문화를 충분히 누렸던 사람도 여기 와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집안의 아버지를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바꿔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렇지 5년 있다가 아버지 나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건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그 생활 유형을 따라 배우는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닌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와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관계는 뭐지 하는 거를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때는 되게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 얘기는 그 자본주의 생활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세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짧게 좀 마지막으로 예, 정리해 그러니까 이제 주시죠. 그 말씀에 좀 부언 말씀드리면 예. 북한은 이게 젊은 세대들이 알 걸 다 아니까 그 아는데 자기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군가풍이 노래를 위주로 했지만은 좀 늘어진 노래였지만 요즘 모란봉 악단이나 또 충봉 악단이 하는 노래들은 빠른 비트에. 소구소구 막 빠르고 네. 경쾌하고 이런 걸 따라서 그걸 좀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 걸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동향들 짚어봤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김석현 교수와 NK지식연대 김은광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